감사드립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수출 규제 따위 소용없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또 독주, 경이로운 세계 최초 신기술 공개로 일본이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얼른 수입을 재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실제 잘못된 분석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대일 적자 문제가 아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타격과 그 다음으론 미국의 팽이라는 업체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가 그 몇 년간 신설 및 확장을 많이 해왔을 때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수요량이 실제 많았고,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완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보여주었던 반도체 수출량을 현재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수출량 줄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이 경쟁에 따라 반도체 값은 자연스레 올라간 것이며, 실제 장비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장비가 모자라서 생산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과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던 것은 단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해서 라기보단 시황에 따른 슈퍼사이클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슈퍼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이후의 반도체 점유율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목처럼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독주 중이고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디램믹스 체인지에서 발표하길 이번 연도 디램 예상 점유율 역시 일본 수출 규제 따위는 문제 없이 삼성이 약 48%에서 49%가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약 27% 정도로 총 76%에서 77%의 세계 시장을 대한민국 이 두 업체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1분기, 2분기보다 더 증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디램 시장에서 이에 반해 하이닉스는 좀 아쉽지만 조금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지만 두 업체의 점유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사실상 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독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미국의 마이크론 투자 확대, 일본과 손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으로부터 얻는 디램이 많은데요. 실제 이를 시장과 이어보면 일본의 전자산업의 판매량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내, 만회하는 기로에 서 있고, TV 시장 및 완성 PC 시장까지 일본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디램을 많이 공급받는 일본과 연관지어 보면 이 부분을 일본의 전자산업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론의 매출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20% 초중반대의 점유율을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데 디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바짝 추격해서 현재 20% 초반대까지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마이크론의 생산 라인 확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을 좀 더 좁히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네요. 하지만 또 삼성과의 점유율은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낸드 시장에서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시켜서 역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PCIe Gen4 SSD 19종을 한 번에 출시하면서 SSD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절대 죽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Never Die SSD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낸드 칩이 작동간 오류가 난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SSD 가성화를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AI가 많이 핫한 상황이죠. 요즘 시대에 이 AI를 적용한 SSD가 나왔는데, 빅데이터를 초고속 상황에서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V랜드 머신러닝 SSD를 내놨습니다. 속도도 심지어 2배 빨라졌고 용량은 서버용이라 그런지 30테라나 되네요. 무지막지합니다.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PUC 기반의 128단 내놓자마자 삼성이 또 6세대 V랜드 내놨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네버다이 SSD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여태 이 낸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낸드 칩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 낸드 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통째로의 그 SSD를 교체해야 하는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SSD 쓰시다가 뻥난 게 전체 칩이 다 뻥난 게 아니라 칩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SD를 비싼 값을 주고 바꿔왔죠.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중지하던가 그 SSD가 속한 모듈 자체를 못 쓰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번 에버다이 SSD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FIP 기술이 도입된 건데 페일이난 정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낸드 칩의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SSD 시장, 즉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업체들이 찾을 SSD는 결국 삼성전자의 SSD가 되겠죠. 여태까지 이런 기술을 보여주고 양산까지 해준 업체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오히려 D램 시장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고 낸드 시장이 과부하가 걸린 이 상황에서도 절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매출 10조 원이 넘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한국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6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차세대 반도체 시장도 주도할 거라는 판단에 램리서치는 본사 R&D 센터 자체를 한국에 전량 옮기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한 한국 R&D 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 시기, 형태,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소자 회사와 장비 회사 간 협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고 소자가 있어야 장비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IT 산업에 있어서는 특성상 분업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그 바탕 위에 협력과 경쟁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 이러한 국제적인 틀을 깨고 긴밀한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어지럽혀서 세계 기업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어떻게 나오든 국내 삼성, LG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 석 달 만에 우호국들의 대체제와 국산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 주제로 돌아가서 그동안 연구개발 진행은 램리서치와 삼성 개발진들이 상호 서로 왕래하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기업 간 개발 진행 방식은 인텔이나 TSMC 등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 거리도 상당한 데다가 시차로 인해서 상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의 장비 회사에 여러 반도체 소자 업체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핵심 정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램리서치가 한국의 본사의 R&D 센터 자체를 모두 옮기기로 한 것은 총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핵심인 R&D를 옮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고 인텔이나 TSMC 등 다른 반도체 고객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단을 내린 것은 한국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한국이 최소 10년 이상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반도체가 지금은 잠깐 정체기이지만 2030년 이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 세계 D램 허브가 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R&D 센터가 한국에 이전 및 설립되는 것은 새로운 인력 고용과 소재, 부품, 장비 전반에 대한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램리서치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방침이고 이로 인해서 미래 반도체 개발 및 양산을 위한 핵심 기능이 한국에 모이면서 다른 해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추가 지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제 후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한국은 2-3년 내에 대체제나 완전 국산화를 이룰 것이고 결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센 비판을 내놓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3년이 아닌 3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고 한국의 기업들은 격에 다른 국제적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부메랑 피해를 입혔지만 강경 자세를 유지하자 일본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서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아와 어를 교묘히 규사하며 힘으로 한국을 업신여기는 강경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국내외 정보를 계속해